도대체 무슨 키워드로 적어야 할지 감이 안 잡혀요. 일상 내용을 적는 거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농부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블로그 글쓰기로 돈 벌기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끊임없이 고심하는 어떤 키워드로 글을 작성해야 할까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막 블로그로 시작한 초보분들이라든지 뭐 하루하루 발생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서 수익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답을 알고 싶다던가 해답을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뒤져보셨을 텐데 저만의 뭐 노하우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려 보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양한 뉴스 매체들 있죠. 뭐 YTN도 있고 KBS도 있고 MBC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1분 전 즉시 떴던 뉴스를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좋았고 뭐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만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슈를 찾아다니는 이제 블로거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다던가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리고 저품질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에 뜨는 이런 인터넷 기사들 중에서도 제목이 좋다던가 뭔가 사람들이 클릭해 볼 만한 제목을 잘 작성했네라는 것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바로 띄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서 흔히들 많이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달력을 검색해서 1월 달력에서 나오는 이 정보에 나오는 이 모든 부분을 블로그 포스팅할 수 있는 그런 또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정, 뭐 소환, 대안, 임시공휴일, 설날에 대한 임시공휴일은 언제인가, 뭐 설날에 대한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많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스포츠 일정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적는 키워드들입니다. 스포츠 일정, 축구는 언제 하고 야구는 언제 하고 보시면은 또 축제 행사 이것도 많이 적죠. 왜냐면 이런 축제는 매년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6년에도 대관령 눈꽃 축제는 할 것이고 26년에도 태백겨울 축제는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적어서 상위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상단에 노출이 되는 순간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글을 작성하기도 조금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어, 달력 검색했을 때 밑에 나오는 내용 많습니다. T 편성표, 시청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아이디어를 또 얻어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찾으면은 키워드를 여러 개는 찾을 수 있는데, 아, 이거를 다 언제 적고 있지? 매일매일 같은 다른 주제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뉴스 들어가서 맨날 실시간 뉴스 뒤져보면서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한데. 자, 이렇게 보실 텐데, 자, 제 블로그, 지금 공개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를 보시면은 어떤 뉴스를 보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제가 직전에 마지막에 영상을 찍으면서 포스팅을 했던 기침갈에 오래가는 이유, 멈추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독감철이기도 하고 겨울에 날씨도 건조하고 공기도 차갑기 때문에 기침, 가래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멈추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시다던가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안 찾습니다. 아이가 있다던가 혹은 우리 부모님 연세쯤 되시는 6, 70대 되시는 분들이 다음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자, 기침 가래. 저는 이 기침 가래에 대한 포스팅을 과연 몇 번이나 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죠. 아, 과연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런 키워드는 한 개 키워드로 몇 개까지 글을 작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걸 설명은 좀 애매한데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사고를 바꿔서 키워드를 어떻게 적을까가 아니라 한 개의 키워드를 찾았을 때 내가 그 키워드를
몇 번까지 반복해서 적을까라고 사고가 확장되면은 무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무한한 거를 떠나서 한 개 키워드만 찾아도 내가 10개까지는 작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개 키워드를 찾더라도 나머지 9번의 수고를 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기침가래에 대한, 자, 포스팅을 제가 기침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10개의 포스팅이 나옵니다. 10개 포스팅. 자, 제가 기침이라는 이 쇼테일 키워드가 들어간 내용을 10번이나 적었다. 24년 8월부터 8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0월에 3번, 12월에 2번, 1월에 3번 이렇게 적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적으면은 에이 그러면은 그 전에 적었던 키워드들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 보시는데 통계 한번 볼게요. 자, 8월에 적은 이 키워드는 여전히 지금도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1565회 들어왔고, 자, 두 번째 9월 달에 적었던 거, 자, 297회인데 그래도 지금 뜨문뜨문 자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조회수는 크지 않지만 조회가 끊기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또 이것도 끊기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조회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 자, 보시면은 다음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자 검색이 되고 있다. 자, 요거 봐야겠죠. 자, 이거는 조회수가 적은데 요거는 조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안 들어왔다. 자, 이 지금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제 기준에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좀 안 좋고요. 자, 요거는 1월 달에 작성한 것인데 근래에 아마 이렇게 회색으로 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직접 들어오셔서 이렇게 회색이 뜬 것 같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이 돼서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최근에 적은 것도 여전히 들어오고, 자, 요 글도 최근에 적었는데 최근 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많이 오시느라 빨간색 부분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뭐 2월, 3월에 또 터질 수도 있고. 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제가 글을 기침이라고 하는 이 쇼테일러 10개를 적었는데 10개가 결국에는 전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질문과 의도를 통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롱테일을 활용해서 조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돈 되는 키워드, 저는 이게 돈 되는 키워드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뭐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기침이라는 미끼를 하나 가지고 다양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쓸 수 있다. 기침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기침 플러스 뒤에 롱테일 키워드를 조합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10개가 아니라 사실 100개도 가능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키워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작성한 글들도 지금 오히려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개의 키워드를 열심히 공을 들이고 뭔가를 찾았을 때 이 키워드를 파생해서 여러 개를 적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키워드를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롱테일을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키워드 플러스 롱테일은 뒤에 바꾸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롱테일도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를 가래로 바꿨을 때 롱테일은 똑같고 천식이로 바꿨을 때 롱테일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롱테일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거를 조금 몸에 익숙해지고 좀 체득화시켜 두시면은 이 키워드를 하나 찾았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은 그럼 어떻게 찾아보고 적으면 될까라고 했을 때 네이버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게 천식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쭉 내려보시면은 FAQ라고 뜹니다. FAQ 이게 다 AI에서 AI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장 어울릴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 해 주고 있죠. 이걸 이제 지식 스니펫,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식 스니펫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상단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FAQ에 대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글의 대부분의 이 네이버에서 나오는 글들이 뭐 FAQ 100%라고 말하긴 좀 그렇겠지만, 이 FAQ 이 링크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FAQ를 봤을 때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천식 플러스 롱테일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아, 이런 글은 내가 적어볼 만하겠는데, 이런 글은 천식 관련돼서 AI로 한번 작성하고 좀 숙지를 해놓으면은 무한으로 생성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뭐 고수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을 때 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라고 하는데, 초보자분들, 중수분들, 키워드에 대해서 매일매일 갈급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 사고의 확장만 하더라도 키워드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 아까 제가 기침이라고 해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볼 텐데, 결국에는 이제 헬스 조선이라고 지식 스니펫에 올라가 있죠. 이런 글도 AI로 베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베끼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기침에 대해서 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글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AI 챗 GPT나 바드에 넣어서 다르게 수정하고, 그걸 또 읽어보고 불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좀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 내용들도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그게 지식인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했던 이런 FAQ처럼 지식인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 기침 나오는 이유, 롱테일 잘 돼 있죠. 밤 새벽만 되면 목이 건조해지고 기침이 계속 나오는 이유, 마른 기침이 계속하는 이유, 일주일 동안 기침을 계속 나와요. 기침을 계속한 이유, 정확한 원인은 무엇, 결핵 치료 이후의 기침, 기침 틱도 있나요? 자, 보시면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부분이 대부분 비슷하게, 가래가 계속 나오고 마른 기침 납니다, 이렇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증상이나 궁금한 거에 대한, 이 기침에 대한 궁금한 거나 증상에 대한 부분은 맥락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런데 그 맥락에 대해서 키워드만 살짝살짝 바꿔주면은 정말 많은 키워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어, 이해하실 수 있는, 뭐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죠.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키워드 하나로 여러 가지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렸으니까, 키워드 하나 하셨다고 또 다른 키워드 찾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하나 키워드 작성하시면은 좀 텀을 두시고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침을 매일매일 적진 않습니다. 이 텀을 두고 작성을 하는데, 그게 관련된 주제로 또 반복해서 뭐 하루 만에 기침 관련된 글을 5개 적고 그 다음날 또 5개 적고 또 5개 적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품질에 혹시나 우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텀을 두고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키워드를 10개, 20개만 정리해 두더라도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뭐 30일 내내 전혀 키워드에 대한 고민 없이 작성할 수 있다. 물론 롱테일 키워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롱테일 키워드를 고민하시는 게 글쓰기 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구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다루긴 할 텐데, 결국에 이런 글을 써서 돈 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각자 직업이 있으시고 뭐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사업체가 있으실 것이고, 뭔가 이제 사업을 기획하시고 뭔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할지, 내 사업체에 대해서 혹은 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좀 더 월급을 올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까를 고민할 때, 결국에 나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한테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결국에 검색이 돼야 되는데, 이 매번 쇼테일 키워드,
나의 사업은 하나인데 그 사업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그 사업의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글을 10 개, 20 개, 100 개, 1000 개까지도 적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야지만 내 주제, 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을 넓게 펼치고 거기에 딱 타겟팅된 사람이 들어와서 내 고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좀 알려드릴 것 같은데 어디서 봤죠? 애드센스 관련해서 제 이 광고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저도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대요라고 해서 광고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키워드 찾는데 너무 시간 많이 쏟지 마시고 한 개 키워드 선택하셨다면은 롱테일 키워드로 꾸준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 롱테일 키워드 찾는 법은 지식인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네이버에 나오는 FAQ로 이 질문 하나하나를 내 포스팅의 제목으로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